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이제 시세를 보면 제가 이제 그 시간엔 그냥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일에서 3일로 넘어가는 딱 12시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찔끔찔끔 오르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상승폭이 있고 알트코인들도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하락세를 되게 깊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단기적 하락세로 그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세력이란 사람들이 개인들을 어떻게 털어먹나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걸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흐름을 아시면 그래도 나중에 다음번 기회에서는 내가 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런 호신 용구는 갖추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번 영상을 이제 제작을 했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한다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트코인이 오르긴 하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 대다수다. 제 지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에, 그러니까 막 일반적으로 막 이렇게 누구나가 보는 그런 차티스트들 말고 저도 지금까지 보면서 막 제가 아는 지인하고 교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리는 차트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시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국내 어떤 모 사이트에 보면은 도미넌스가 있는데 그거는 국내 거고, 보시면은 65.50까지 얼마 전까지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속적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패턴으로 누가 이 차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바고, 65에서 슬금슬금 떨어지는 상황, 지금 현재 63, 62, 뭐 이 언저리 거기서 57.50까지 9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8월 중순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8월 15일에서 8월 중순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서부터 뭐 언제라고는 제가 딱 말씀 못 드려. 근데 향후 돌아오는 뭐 일주일간이 됐든 알트코인이 분명히 상승률이 비트코인보다 높을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9월 달까지 알트코인 시즌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참고는만 하시면 되고, 제가 이제 많이 추종하는 사람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베리 실버트란 사람이잖아요.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대표. 이거 15살 때부터 트레이딩을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많은 돈을 모아서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월스트리트 내에서도 되게 빨리 여기 이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모아서 본인이 자산 운용사를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천재죠. 한마디로 동물적 감각으로 타고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남겼거든요. 제가 어저께도 게시판에 딱 남겼는데, 비트플라이어라고 있어요. 일본에 뭐 거래소. 근데 그 거래소가 규모가 그렇게 작은 데가 아니거든. 그리고 암호화폐 전체 자금을 운용하는 데 중에 뭐 바이낸스도 되게 크고 코인베이스 이런 데도 물론 크지만 비트플라이어도 만만치 않거든. 아시잖아요. 일본이란 나라가 기축통화국 중에 하나라는 거. 엔화를 통해서,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자, 그런데 보시면 이거에 관해서 갑자기 트윗을 날렸어, 어저께. 그래서 자긴 되게 기쁘다. 비트플라이어가 컴백해서 되게 기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제 아는 뭐 동생이 또 연락을 줬는데, 7월 15일 날 빗썸이 입출금을 오픈한다. 이런 얘기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게 되게 많아. 거기다가 코빗도 지금 입금에 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으니까 시세가 다른 데랑 맞춰지진 않았어. 근데 저는 코빗이 사라지는 거래소는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는 코빗 거래소를 그냥 어떻게 보면 지갑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래소를 뭐 이렇게 하거나 그래요. 코빗 거래소.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어떤 그 거래소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코빗 거래소가 되게 탄탄하다, 보안도 되게 튼튼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래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해킹 사태도 다른 데는 되게 많이 빈번하게 벌어졌었는데 유독 코빗 같은 경우는 피싱 사이트 이런 사태도 많이 벌어지지 않았던데요. 몇 번 많이 다른 데보다. 그래서 코빗 같은 경우도 지금 입금이 연기돼 있긴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 1일에서 지금 연기해가지고 언제까지라고 딱 말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한은행하고의 관계, 뭐 어떤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것도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호재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비트플라이어라는 거래소가 1년 만에 신규 가입을 재개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신규 가입을 재개를 한 거다. 그래서 이게 2018년 4월 달에 신규 가입을 막아놓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풀어주지 않다가 지금서부터 이제 7월 3일 날, 오늘이죠. 오늘부터 신규 가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트플라이어라는 거래소가 신규 가입을 받는다. 그럼 이게 뭘 뜻하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래소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그리고 해외 어떤 거래소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거래소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나비 효과 같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전체적인 암호자산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 피아트 머니가 쭉쭉 빠져나가면서, 자,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부터 동시에 쭉쭉 하락을 했어. 동시에 폭락을 했어.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밑에서 받쳐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주된 세력이 있었어.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우지한이 또 거기 껴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이 걸어놓은 데가 어디냐면 52밀리언까지 지금 걸어놨는데 52밀리언, 30밀리언, 10밀리언까지 걸어놨어. 그 위에 한국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상대도 안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지한이 보시면은 9,787 그리고 9,766, 9,799까지 쪼로로 걸어놨어. 그 얘기는 뭐냐? 거기서 밑에까지 더 떨어지지 않게 본인이 다 받아 먹어버리거나 이 시장을 그거 프로텍팅 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웃긴 거는 우지한이가 9,787달러까지 걸어놓고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저께 비트플라이어 뉴스가 딱 시장에 던져진 거야. 신규 재개한다. 7월 3일부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그때서부터 역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대다수의 차티스트들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다라고 말했었던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무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적 관점으로 제가 접근을 100%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거기도 있어요. 차트를 잘 못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차트로 다 만약에 그거를 다 맞춘다면, 그리고 그거대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면 워렌 버핏이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과연 지금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랑 종합적인 거를 다 짜 맞춰봐야 결국에는 저는 그림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우지한이가 9,700달러 정도에다 많은 양을 걸어놨었어. 자, 그러면 우지한이 어디예요? 비트메인이죠.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가 문제가 있을 때 비트코인 캐시가 비트코인 SV를 탄생시키면서도 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어. 근데 이번에도 이 폭락 장세에 누군가가 밑에다 받쳐놔가지고 시장을 받쳤어. 근데 거기에 우지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 자, 그건 뭘 뜻할까요? 제가 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전체 암호자산 시장의 주된 세력이 누구냐. 자, 우지한은 제가 우지한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우지한도 누군가가 올려놓은 얼굴 마담일 뿐이야. 자, 그런데 이 우지한이란 인물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채굴기 칩셋에 관해서는 설계도면하고 ARM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소뱅에서 비트메인에 투자했다는 거에 관해서 아직까지도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다른 어떤 업체들은 많이 정리를 하는데 오히려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되게 많이 퍼센테이지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본인의 포트폴리오 중에도. 자, 그럼 그거를 껴맞춰 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누가 실질적인 큰 손인가? 자, 비트메인이 하면 우리가 크게 떠오르는 코인이 있어.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 영상 채널에서 주되게 말했었던 게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야. 그리고 소뱅에서 2013년도 5월 달에 미주은행하고 많은 자금을 넣었었던 데가 오미세고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지금까지 서서히 커왔어. 그래서 거기 오미세고도 시장에서 지금 주목을 많이 못 받아요. 오히려 다른 코인들보다. 왜? 걔네는 마케팅을 잘 안 하거든.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내버려둬. 시장 순리에 맡겨. 근데 결국에는 저는 점핑을 크게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거든요. 오미세고랑 비트코인 캐시.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뭐 신한은행하고 오미세고의 관계를 잘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봐보세요. 그러면 대충 그림이 아마 딱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에 국한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걸로 끝날 프로젝트는 분명히 아니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열었어. 그래서 지금 샘플링 테스트를 오미세고 측에서도 지금 하고 있어. 근데 트윗상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하트를 날리거나 거기 리트윗하는 사람이 되게 적어. 왜냐면 이미 유명세를 탔고 너무 많은 호재거리가 쌓여 있는데 오히려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덤벼버리면 그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 사실은. 근데 베일에 쌓여지게 움직이는 게 얘네들이 하는 본인들의 어떤 그 방식이라는 거죠. 비트메인이 하거나, 그리고 페이크 뉴스를 뒷구녕에서 살살 날리지. 뭐, 비트메인이 망했네, 우지한이 뭐 대표 자리에서 돈이 없어서 뭐 망했네, IPO가 실패해서. 근데 제가 예언 하나만 딱 할까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서 내년에 IPO를 미국 주식시장에 넣을 거예요. 나스닥이나 그런 데다가. 제가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한번 지켜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 CEO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코인 찰리리가 있고 맨 오른쪽에 저스틴 선이 있어요. 요렇게 지금 보면, 근데 원래 가운데 자리에 워렌 버핏 얼굴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랜 노이너라고 CNBC 암호화폐 전문 기자가 원래 들어가 있는데 누가 장난스럽게 여기다가 띡 하고 지금 보면은 포토샵을 이용해서 워렌 버핏 얼굴을 딱 넣어놨어. 근데 이 사진을 저스틴 선이 본인 트위트 계정에다가 이거를 매매라고 하면서 이걸 써놨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럴 수도 있다. 자기는 이런 거를 희망한다라는, 그러니까 매매라는 뜻이 사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 사람들은 많은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야, 트론 별로 없다. 볼 거 없다. 그리고 보면은 BTT도 별 볼 일 없다. 근데 요번에도 하락장세 때 다른 거보다 되게 많이 강하게 버틴 게 사실은 BTT였어요. BTT 코인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행을 해. 코인 수도 되게 많아. 근데 은근히 잘 버티잖아요. 왜? 얘네가 비트토렌트라는 게 있는데 비트토렌트를 사용하는 인구가 세계에 상당히 많고 비트토렌트 라인하고 연결돼 있는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중심 메인 라인으로 해서 그 네트워크를 라인으로 해서 BTT를 유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5G, 뭐 6G 이런 거하고 뭐 상관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가면 결국에 BTT가 얼마나 많은 양이, 그러니까 많은 양이 유통이 되더라도 많은 개수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나쁘지 않게 시장 상황이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코인 중에 하나고, 시세가 분명히 그걸 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에 앞으로 이제 런치를 하잖아요. 그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거. 자, 그럼 저스틴 선이 그런 이벤트 계획을 했어. 언제 이거를 날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 그건 과연 그냥 밥 한 번 몇 번 먹고 워렌 버핏 투자자님 우리한테 투자하세요 이럴라고 지금 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그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 사람들 지금 다 여기 있잖아요. 찰리리도 있고, 그죠? 라이트코인 창시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바이낸스가 한쪽 세력, 중거 세력,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서구 자본, 미국의 서구 자본 한쪽 세력. 자, 여기서 근데 같이 어깨동무하고 샴페인 잔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 우리는 이념과 사상을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갈려져가지고 사람들은 그래. 중국이 이긴다. 미국이 이긴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장악했다. 뭐 미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장악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서 결국에는 많은 전체 암호 자산 시장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져간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어차피 동일한 세력 놈들이라고. 자, 여기서 이 사람들 사진을 가만히 봐봐. 제 말이 틀린가? 결론도 아마 그렇게 날 확률이 되게 높아. 거기다가 바이낸스가 미국에 진출한다. 미국에서 그거를 왜 용인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시점에서. 자, 암호자산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면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아실 수 있어. 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돼. 이게 피아트 머니야. 피아트 머니가 이게 바뀌어서 스테이블 코인화 되고, 아니면 피아트 머니가 거래소에 입금될 수도 있어.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뭐 USDT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을 올려. 비트코인을 지금같이 상승을 시켜. 그리고 비트코인이 상승이 되면 알트코인으로 다시 그 에너지가 넘어가.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암호자산 전체를 현금화해.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쭉 다 빼는 거예요. 피아트 머니로 빼거나.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폭락 장세가 오는 거야. 비트코인도 빠져, 알트코인도 쭉쭉 빠져. 급작스럽게 빠지면, 자 보세요. 올해 4월달인가 5월달부터 지금까지 상승한 게 몇 프로예요. 거기서 단지 10% 빠진 거야. 근데 사람들은 난리 법석 부르스를 떠는 거지. 며칠 동안 그냥 아주 다 시장 망했네, 죽었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늘같이 찔끔 올려놓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사실은 얘네가 노리는 거는 사실 그런 걸 계속 노리는 거야. 온탕과 냉탕을 계속 반복하면서 사람 정신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떠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야. 개미들끼리.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시 빠졌던 어떤 그 많은 자산들, 피아트 머니들이 또다시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가. 지금 같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가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살짝 또 올려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알트코인 쪽으로 빠져.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횡보할 거라고 보는 시장 예측자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요. 저도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알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오랫동안 못 오른 지 되게 오래됐어. 그래서 비트코인만 절대로 못 올려준다. 올려주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다라고 보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 넘어요. 거의. 이 시장에서 되게 오래 있던 사람들 중에. 자, 그러면 결국에 알트코인이 상승한다. 그 기점이 제가 말씀드린 8월달 중순, 그리고 누군가 말했었던 9월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급격하게 올려버리면 결국에는 시총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 알트코인 상승 이후에 8월 중순이나 9월달까지 이후에 9월달 딱 가서 됐든. 그러면 비트코인만 상승시키면 알트코인이 거기서 사토시가가 쭉쭉 떨어질 거 아니야. 원하는 그대로 있어도. 그때 가서 지금보다 아마 2배, 3배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오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은 암호자산 시총을 풍선에다가 바람을 적절하게 분 거고 본인들은 본인들대로 이득을 취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9월달이 됐든 8월 중순 이후에 막 상승을 하면 알트코인 사토시가가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때 정도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횡보를 했다면 내가 알트코인으로 원화나 사토시가가 올라갔으면 자산이 늘었잖아. 그러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비트코인을 사 놓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일순간에 또다시 알트코인이 폭락할 수도 있거든. 자, 그래서 알트코인 상승시켜, 알트코인 하락시켜, 비트코인 상승, 알트코인 하락. 막 이 지금 지그재그 패턴, 막 이런 다양한 막 견해들. 그 안에서 우리 개인은 지금 여기를 헤엄쳐서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난이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1년씩 지나갈 때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 우리 개인이 그 안에서, 그 틈에서 이득을 취하기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폭락한다는 사람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저껜가? 근데 저는 12시 기점으로 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건 알트코인이 대대적으로 상승을 아직까지는 안 하긴 했는데 제 관점은 사실 바뀌진 않았어요.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날짜까지 다 맞춰. 100%. 제가 주도적인 주포 세력이 될 수 있는 양이 없는데 내가 가진 게 그만큼 없는데. 자, 그러면은 보면은 우리는 이 안에서 뭐 보면은 숏이다, 롱이다. 뭐 알트가 오르고 비트가 내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면 얼마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2016년보다 17년이 더 높아졌고 18년이 더 높고 19년에는 지금 이렇게 극악의 난이도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야. 시간이 없거나 이 시장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못할 사람은 차라리 홀딩하는 게 낫다. 어설프게 샀다 팔았다 하다 보면은 내 계좌만 그냥 빵꾸 날 확률이 되게 높다니까요. 오히려 상승장에서는. 근데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그럴 시점이라는 거지. 그래서 보시면은 영국의 FCA 고위 관계자가 페북 리브라 사회 및 정부가 심사숙고할 문제. 갑자기 리브라 코인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바이낸스 US가 CEO가 전 리플사 XRP 유동성 관리 총괄 임명. 자, XRP에 관해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4,000원, 5,000원 가길 바라는 사람이 많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되게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많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1,100원만 가도 진짜 행복하겠어. 솔직히 말하면 1,100원, 1,150원에 익절할 수도 있어. 그리고 나서 다른 코인을 살 수도 있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있거든요. 왜냐면 리플 코인이 한 번 오르면 거기서부터 랠리를 탈 확률도 높은데 그 패턴을 잘 봐야 하긴 하지만 한 번 오르면 또 바위같이 굳어버리는 성격이 있는 게 리플 코인이야.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못 맞춰.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여태까지 맞힌 사람이 거의 없어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그냥 홀딩하고 있는 거야. 3월달부터 지금까지. 이게 득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냥 스테이블 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뒷구녕에 그냥 밀어놓고 내밀어 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상당히 홀딩하기 되게 힘든 코인이죠. 대표적인 코인이지. 이 암호자산 시장에서. 근데 바이낸스 US의 CEO 전 리플사 XRP 유동성 관리 총괄 임명. 자, 바이낸스가 미국에 들어가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XRP 전 리플사 XRP 유동성 관리 총괄이 여기 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놈이 그놈이라고. 우리끼린 싸우지. 뭐 중국이 어떠네, 미국이 어떠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와이스 레이팅스가 막스 카이저의 알트코인 종말론 틀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막스 카이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알트코인 다 사라진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근데 또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또 느닷없이 이 얘기를 또 꺼낸 거야. 어저께 밤에 꺼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알트코인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모든 자금이 BTC로 유입돼 알트코인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아니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막스 카이저를 좋아하지만 그의 이변 견해는 완전히 틀렸다고 밝혔다. 이랬다 저랬다. 사람들은 이런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이런 걸 내보내면 혼선을 되게 빚는 거야. 저는 근데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왜? 바이낸스에 그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바이낸스란 거래소를 만든 세력들이 코인 시총 20개 있는 거 그거 스스로 뜯어먹자고 그 거래소를 만들었을까요? 코인베이스 거긴 알트코인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업비트, 빗썸. 자, 시총 몇 개 안 되는 코인 10개 되는 코인 그걸로만 하기 위해서 얘네가 그렇게 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노란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또 웃긴 게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외신이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 페이스북에 리브라 개발 중단 공개 서한 발송. 또 리브라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근데 이게 실제일까요? 리브라 코인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게. 저는 어차피 밖에서 보여주는 거는 중단한다. 뭐 개발에 관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뒷구녕에서 밀어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북미 소비자 감시단체가 의회에 리브라 프로젝트 중단 요청. 여기도 안 좋은 얘기만 해. 근데 알고 보면 뒷구녕에서는 더 많이 지들끼리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거죠. 리브라 코인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리브라 코인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냥 잠정적으로 봤을 때 2천만이나 되는 인구가 있다고 해요. 2억 명인가?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어린 친구들이 점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 초등생이 페이스북을 카카오톡보다 더 자주 많이 사용해. 더 좋아해. 걔네가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자, 그럼 거기서 리브라 코인, 스테이블 코인 단지 그것만 넣을까요? 암호화폐 지갑을 채용해서 페이스북에서 운영한다면 결국에는 그게 또 거래소들하고 그러니까 연결이 돼. 커넥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커머스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면 거래소에 있는 여러 가지 알트코인하고도 분명히 커넥션 관계가, 유동성이 분명히 왔다 갔다 공급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지금도 불안한 장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세긴 해. 근데 지금까지 제가 여태까지 이 터널을 계속해서 확신을 갖고 4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확신이 있고 미래에 이게 반드시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락 장세에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견해를 주고받고 쫄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트코인 장세가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개수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기회가 곧 돌아온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송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끝까지 힘을 잃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뭐 힘을 얻으시거나
득이 되실 분도 있고 별로 볼 거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명의 구독자라도 저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탱크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이따 또 다른 이슈성 어떤 그 이벤트성 뭐 정치 경제 기사가 있다면 그걸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